애국동포 여러분, 저 권영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군인은 적을 보고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 적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12시부터 우리는 먼저 간 애국의 열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정말 억울한 생각 속에서 지난 10일 이후를 보내셨는지 압니다. 저도 병상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아팠던 것은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 속에서 허탈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후반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대회사를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5분이나 열사들이 먼저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차원에서 조금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참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혹시 호응하는 것이 있더라도 오늘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우리가 서로를 앞으로의 문제를 설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조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절대 저는 죽을 병이 걸려지지 않고 8여 동안을 물만 먹고 지내다 보니까 위에 궤양이 생기고 12저장에 궤양이 생겨서 지금 이제 그 철호에 막바지 담겨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이렇게 지팽이를 짚었지 이제 다음 주부터 먹기 시작하면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열에 복귀할 것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은 저희 정광택 장로와 제가 종국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왜냐? 모든 것들은 그 대표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저희는 나무래지 않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제가 육신적으로 아팠던 것보다는 탄핵 인용 이후에 절망한 사람들이 서로가 비난하고 헐뜯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는 모두가 다 나와서 내가 했노라고 공다툼을 하지만은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해서 서로가 어떻게 상대를 비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비난할 것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저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탄핵 기각에서 저희들이 지휘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각계 각층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저 이 행사를 준비하고 무대를 준비하고 스피커를 준비하고
그리고 장소를 저 서울시에서 곳곳마다 저항을 하고 허락을 안 했지만은 그 틈을 노려서 이 정광용 대변인이 어느 때는 코피를 흘려가면서 어느 때는 쓰러져서 주사를 맞아가면서도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뭘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자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은 하나의 예를 들면은 배달 사업을 하는 분들의 하나의 종업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번도 그 종업원들이라고 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내가 병마와 시달려서 육신이 아픈 것보다는 우리들 서로를 분열시키기 위한 세력들이 또 우리 서로가 과연 이것까지 이렇게 외쳤는데도 안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만 하더라도 이 연단 위에서 청바지를 입고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김평우 변호사를 오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김평우 변호사가 잘못했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한도 기각이 될 수 있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을 너무 많이 건드려서 그렇게 됐노라고. 8대0이 됐노라고. 그거 아니지요? 그것은 또 우리와 김평욱 변호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자들의 하는 얘기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인 것 같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자들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평욱 변호사가 우리에게 정말 백만대군처럼 나타났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환호를 김평욱 변호사가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이 무한 아쉽습니다. 저는 비난과 충고에 대해서 또 조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난은 악의적으로 그 비난의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갖은 용어와 갖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몇몇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비난을 퍼붓고 어떤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까지를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있는 한 어떤 책을 했든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은 의견대로 자유스럽게 필요하고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과 충고는 본인에게 직접 조용히 찾아와서 1대1로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이것이 비난과 또 조언 내지는 충언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평욱 변호사 며칠 전에 비행장으로 가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평소에 어떤 지병을 갖고 있었지만은 아마 그 사람도 육신의 아픔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에 갔을 겁니다.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랬더니 좀 몸을 추스려서 조용한 곳에 가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도 김평욱 변호사는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예, 저희가 대신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욱 변호사는 우리가 단순하게 탄핵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뭔가가 작용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탄핵 기각,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김평욱 변호사는 왜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귀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몸의 피곤보다는 마음이 더 아파서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링거를 달고 환자복을 입은 채 여러분들과 함께 울분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뛰어나오는데 그의 목에는 계엄령이 답이다! 군대여 일어나라! 이와 같은 표차를 단 사람이 이 앞에 오더니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권영애 이 새끼야! 이 빨갱이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른 비난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빨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개석상에서 실명을 거명하는 것은 저희 애국 동포 여러분답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왜 잘못됐느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기다리라고 제가 타일 넣습니다. 문자로 길게 해서 타일 넣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저를 사이비 보수니 그 다음에 참 저 입으로 다시 되풀이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을 했습니다. 비록 그분은 군을 달리하고 있지만은 저로부터는 아득한 그런 후배입니다. 어찌하여 그 사람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간첩이랍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간첩이요, 국방부 장관도 간첩이요.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저게까지 간첩이라고 그럽니다. 이 간첩이라고 판정하려면 엄청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누구를 상대해서 고발 고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의견과 반대된 것에서 무조건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합류한다면은 저 개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들을 용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언론 매체가 제가 쓰러져 가니까 그래 권영애가 쓰러졌으니 노병이 쓰러졌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자살극을 벌린다. 98년도에 제가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속지 않은 이런 내가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독교 장로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작극이라고 한다면은 무려 6시간에 걸친 봉합수술을 했었던 그 기록이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탄핵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했었던 저를 또 쇼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충고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엾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아무리 본사 데스크에 보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으면은 보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곡하고 하니까 언론 탄압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각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열정적이고 정론 집필을 배웠었던 그런 여기 젊은 기자들이 제일 언론을 탄압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먼저 우리 정광택 장로님이 받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애국자들이 모여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나 정광택 장로나 저는 지금 과거에 60만 군을 지휘했었던 국방부 장관이지만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전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등명 한 사람도 저는 부를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일 때 참 성실하고 열정적인 심부름꾼을 또 하나 만난 것이 여기 정광용 대변인입니다. 아무런 조직도 없을 때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버스가 같은 토요일 날 촛불에도 가야 되고 이 태극기 애국 집회도 가야 되니까 수백 대의 관광버스를 과연 누가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경쟁을 해서 여기에 서울에까지 모셔왔겠습니까? 그것을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사모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말 성실하고 의리를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거의 끝까지 들추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광장에서의 외침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부류들에게는 절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거대한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압을 하고 소탕을 하고 잘못된 국회는 개혁을 하고 잘못된 법조계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인 것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하지 않으면은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태극기 애국 집회를 불법, 소요, 폭동단체로 끝만 있으면은
법적으로 취하려고 정광용 대표는 곧 영장 발부해서 구속한다. 저와 정광택 장로는 여 앞에 보이는 애국 텐트 저 설치를 불법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고발한 상태에서 저희들 두 사람은 피고소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 사랑의 뜨거운 가슴은 있을지라도 머리까지 뜨거워서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답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의 경우 국민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법에 의해서 준법 정신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동반한 그와 같은 저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바로 그와 같은 폭력 집단, 소요 집단으로 보고 필요하면은 국회에서 어떤 법이든지 만들 수 있는 현 국회 상하에서 아마 태극기 집회에 오는 우리 모두를 소유 집단, 폭력 집단으로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정치권으로 침입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당을 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집회를 정당 집회로 한다면은 그들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쉬운 예로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은 전반전에서 한 골 실점했습니다. 많은 축구 선수단을 봤지만은 전반전에서 졌다고 후반전을 포기한 그런 운동팀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전반전에 몇 배로 이기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태극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를 1953년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사전 시찰단 중에서 어떤 인도 출신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도 이룩했고 산업화도 이루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은 민주화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아니라 무궁화를 꽃피우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그 피 흘림을 기억하고 나의 피라고 생각하고 모여드신 혈련 피로 맺은 동지들입니다. 이 동지들이 결코 헤어지지 마시고 서로 동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태극기 배지를 여러분들 가슴 왼쪽에 모두 달아주시고 이와 같은 태극기를 달고 있는 동지를 만났을 때는 지나면은 서로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남 모르는 분이 있으면은 서로 외치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이 구호로서 마지막에 우리 지킵시다 하는 말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제스처가 있습니다. 동창들이 모이던 어느 곳에 사진을 찍던 마지막에 그냥 찰칵하는 카메라 소리만 들으면 뭔가 허전해서 요새는 덮어놓고 파이팅
화이팅!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형님 저쪽으로 봐요. 태극기단 동지를 만났습니다. 남모르는 보면은 그저 같이 지킵시다. 친한 친구는 지키자 하면서 그때마다 오른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친한 친구에게는 주먹 쥐어요. 주먹 쥐세요. 주먹 쥐세요. 지킵시다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친한 친구가 만났다. 그러면 하이파이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지키자. 야,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것으로서 우리의 동지됨을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 흩어지지 않도록 결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세를 불러야지만 아직도 저는 대회사하고 공식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낭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